첫인사는 겉보기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다. 안녕하세요라는 한마디는 은행에서의 악수처럼 중립적일 수도 있고, 혹은 침묵을 깨뜨리는 시선처럼 갈망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다. 많은 여성들, 특히 성인이 된 이후에는 남성의 진짜 의도를 간파할 수 있는 일종의 감정 레이더를 이미 갖췄다고 믿는다. 그러나 살아온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특정한 행동들은 눈에 띄지 않고 지나치기 쉽다. 그것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의 욕망의 암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때는 친근함이나 예의, 혹은 단순한 즉흥성 뒤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남성이 여성에게 성적으로 끌릴 때 그는 그것을 거의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꼭 수치심 때문이 아니라 욕망이 가장 날것의 형태로 드러나는 방식이 아주 작은 제스처 속에 담기기 때문이다. 인사를 위해 몸을 숙이는 방식, 포옹이 지속되는 시간, 손길이 평소보다 단 1초라도 더 오래 머무는 부위 등에서 드러난다.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이런 디테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단서다. 왜냐하면 몸은 훈련받지 않은 곳에서 진실을 드러내며 말보다 훨씬 강력하게 말하기 때문이다. 많은 여성들이 실망스러운 경험이나 실패한 관계 뒤에 스스로 묻는다. 왜 나는 그것을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그 답은 종종 첫 만남에 숨어 있다. 그가 어떻게 그녀의 공간에 들어섰는지,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유머를 사용하여 감정적으로 무장을 해제시켰는지, 뒤돌아보면 당시에는 속삭임 같았던 순간들이 사실은 크게 외치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친절한 제스처마다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외면해왔던 언어를 읽어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남성의 욕망은 무의식적 충동, 문화적 각인, 그리고 보상과 확신, 신체적 친밀감을 추구하는 신경학적 시스템에 의해 특정한 코드로 작동한다. 욕망이 생길 때 많은 남성들이 무심코 거리를 좁히거나 목소리를 낮추거나 인사할 때 자세를 바꾸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의도적인 전략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생물학적 충동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이 단순해 보이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여성이 이런 움직임을 읽어낼 수 있다면 다시금 힘을 되찾게 된다. 그것은 남성을 조종하거나 거부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명확하게 선택하기 위함이다. 당신은 과도하게 열정적으로 느껴진 인사에 불편함을 느낀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혹은 그것이 단순히 착각인지 아니면 예의를 넘어선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는지 의심한 적이 있었는가? 이런 의심은 충분히 타당하며 오히려 더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모든 제스처가 무해한 것도 아니고 동시에 모두 악의적인 것도 아니다. 욕망은 이름 없이 머무는 중간지대에 존재하며 설명 없이도 몸의 아주 작은 움직임 속에 흔적을 남긴다. 이를 인식하는 것은 자기 돌봄의 한 방식이기도 하다. 남성의 성적 욕망을 드러내는 가장 분명하면서도 종종 간과되는 신호는 인사 시 나타나는 신체 접촉의 강도다. 평소보다 1초 더 길어진 포옹, 바로 손을 떼지 않는 악수, 허용 범위를 시험하듯 다가오는 미묘한 거리 침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행동심리학과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원초적 친밀 욕구의 표현이다. 인간의 몸은 욕망 앞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으며 이는 이성이 완전히 인식하기 전에 이미 시작된다. 남성에게 이 메커니즘은 종종 만지고 싶어 하고 거리를 좁히며 신체적 다리를 놓아 당신의 반응을 읽으려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첫 순간에 상호성이 있는지를 가늠하려는 신호를 찾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대부분 의식적인 분석이 아니라 단순한 행동으로 나타난다. 필요 이상으로 손을 뻗고 불필요하게 오래 포옹하며 말할 때 몸을 더 가까이 기울인다. 그러나 이런 행위가 여성에게 어떤 감정적 무게를 남길지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많은 성인 여성들이 이런 행동을 애매하게 느끼는 이유는 사회가 남성의 접근을 기사도 따뜻함 혹은 외향적 성격의 표현으로 해석하도록 가르쳐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접근이 특정 요소들과 결합될 때 변화된 목소리, 눈을 피하는 시선 혹은 이중적인 농담,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인사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편집증적인 것이 아니다. 그저 과거에는 무시해야 했던 신호를 더 명확하게 읽어내고 있는 것이다. 단순한 인사에 성적인 의미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방어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다. 남성이 강하게 포옹하며 어깨나 등을 조금 더 오래 쓰다듬는 것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당신의 반응을 시험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여성은 자신의 경계를 지킬 수 있는 성숙함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는 반드시 즉각적인 거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그 접근 시도가 눈치채이지 않고 지나가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진실된 신체 접촉은 가볍게 느껴진다. 그러나 숨은 의도가 담겨 있으면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은 미묘하고 거의 감지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몸은 이를 알아챈다. 근육이 살짝 긴장되거나 호흡이 빨라지거나 단순히 그 포옹이 중립적이지 않았다는 감각이 들 수도 있다. 만약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이를 감지한다면 결코 무시하지 말라. 이것은 과장된 직관이 아니라 감정지능의 가장 귀중한 메커니즘 중 하나다. 인간의 몸은 단순히 인사만 하지 않는다. 그것은 상대를 살피기도 한다. 남성의 시선은 순간적이면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눈에 머무는 시선과 머리카락, 목선, 허리, 다리로 빠르게 흘렀다가 다시 얼굴로 돌아오는 시선 사이에는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이런 시선은 우연이 아니며 항상 의식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정보로 가득 차 있다. 이는 단순한 시선이 아니라 평가 행위이며 첫 순간의 말로는 결코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남성이 욕망할 때 그의 주인은 양극화된다. 그는 자신에게 성적으로 의미 있는 자극에 집중한다. 이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깊이 뿌리박힌 생물학적, 심리학적 메커니즘이다. 사회적 맥락에서는 이 행동이 쉽게 위장된다. 그러나 여성이 인사 순간에 남성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주의 깊게 살핀다면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지속 시간, 흐름, 타이밍까지 말로 표현되지 않는 또 다른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다. 그 이야기는 욕망이 주인공인 서사이며 비록 이름 붙여지지 않았더라도 명확히 존재한다. 빠른 시선 스캔조차 흔적을 남긴다. 설명하기 어려울지라도 그것은 불편함이나 경고처럼 내면에 자리 잡는다. 많은 여성들이 이 순간에 스스로를 의심한다.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걸까? 그는 단지 딴 생각을 하고 있었을 뿐일 거야. 그러나 몸은 그렇게 쉽게 속지 않는다. 무언가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감정 시스템이 이미 신호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아직 의식이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동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모든 남성이 인사할 때 상대의 몸을 훑어본다고 해서 반드시 부적절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시선은 목적을 지닌다. 그 목적은 대부분 사회적 관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다. 그가 이후에 어떻게 행동할지는 많은 요인에 달려 있다. 상대 여성의 반응, 상황의 맥락, 그리고 그의 개인적 한계. 하지만 그 첫 순간에 그런 시선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의도를 드러낸다. 그것이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인식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불신하거나 매번 인사를 감정적 신문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인식을 예리하게 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한다. 그건 평범한 인사가 아니었다. 아래로 흘러내리는 빠른 시선 뒤에는 종종 말로 하지 않은 메시지가 숨어 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지치게 만드는 감정적 역동에 휘말릴지 아니면 처음부터 자신의 경계를 쓸지가 달라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한 안녕하세요라는 말에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가 담길 수 있는지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남성이 욕망을 느낄 때 그 인사는 결코 단독으로 오지 않는다. 그의 행동 속에서 미묘한 변화가 함께 나타난다. 목소리가 갑자기 생기 있어지고 제스처가 커지며 유머가 더 활발해진다. 마치 여성을 보자마자 그의 일부가 깨어나 나는 여기 있다, 나를 봐달라고 은연중에 말하는 듯하다. 방금 전까지 존재하지 않던 이 활력이야말로 성적 관심의 가장 은밀한 신호다. 이때의 유머는 단순한 호감 표현이 아니라 공모의 분위기를 만들려는 수단이다. 애매한 농담이 섞이고 이중적인 코멘트가 던져지며 칭찬이 농담 속에 숨겨진다. 그것은 우연한 유머가 아니라 당신의 수용성을 시험하려는 감정적 전략이다. 당신이 웃음을 보이고 경계를 두지 않은 채 받아들인다면 그는 그것을 묵시적인 초대로 해석한다. 이것은 반드시 계산된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충동에서 비롯된다. 욕망이 확신을 필요로 하는 감정적 공간에서 나온다. 감정심리학은 흥분 상태에 있는 사람들, 특히 남성들, 이 매력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더 주의 깊고 말솜씨가 늘고 가볍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더 집요해진다. 그러나 그 가벼움은 언제나 진짜가 아니다. 때로는 억눌린 긴장을 가리기 위한 가면이며 아직 직접적인 표현을 얻지 못한 욕망의 흔적이다. 그래서 예기치 않은 농담, 과도한 웃음, 지나치게 큰 몸짓이 곁들여진 인사는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감정적 탐색이다. 문제는 많은 여성들, 특히 성숙하고 경험이 풍부하며 감정적으로 자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조차 이런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점이다. 그건 그냥 그의 성격일 뿐. 조금 웃는 게 뭐가 문제겠어. 맞다. 유머는 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욕망이 허락 없이 스며드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즉흥성을 억압하거나 모든 것에서 숨은 의도를 찾으라는 것이 아니다. 유머가 언제 당신의 감정적 취약성에 접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과도한 카리스마가 담긴 인사 뒤에는 종종 확신을 얻으려는 욕구나 유혹의 의도가 숨어 있다. 그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문제는 그 욕망이 호감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성숙하고 솔직한 소통을 피할 때 발생한다. 이런 패턴을 인식하는 것은 불신이 아니라 의식이다. 그리고 그 의식은 삶에서 당신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감정적 자유를 준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되면 그 에너지를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를 더 분명히 결정할 수 있다. 작아 보이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제스처들이 있다. 그중 가장 의미심장한 것은 남성이 인사할 때 의도적으로 당신의 개인적 거리를 침범하는 순간이다. 그것은 거칠거나 노골적이지 않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반복되는 가까움이다. 그는 대화를 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선다. 얼굴을 당신 쪽으로 기울인다. 자연스러운 듯 가볍게 스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접촉을 시도한다. 그것은 실험이다. 신체적 거리를 좁혔을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개인적인 공간은 보이지 않지만 깊이 체감되는 경계다. 누군가가 동의 없이 그것을 침범하면 몸은 즉각 알아챈다. 미묘한 경보가 울린다. 당신은 뒤로 물러날 수도 있고 팔짱을 낄 수도 있고 공기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다. 욕망하는 남성은 그것을 인식한다.
말하지 않더라도 느낀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 그것은 반드시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확신이나 수용을 찾는 충동에서 비롯된다. 물리적 공간과 감정의 관계를 연구하는 프록세믹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유지하는 거리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중립적인 사회적 관계에서는 존중을 나타내는 일정한 거리를 지킨다. 그러나 욕망이 개입하면 거리는 짧아진다. 문제는 그 가까움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요청받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이른 시점에 혹은 존재하지 않는 친밀감을 만들려는 시도로 다가올 때 발생한다. 많은 여성들이 이런 인사 속에서 막연한 불편함을 느낀다. 왜 그런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할 때도 많다. 그저 포옹이었을 뿐이야. 내가 잘 들으라고 더 가까이 다가왔겠지. 물론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의 몸이 상황이 허락하는 것보다 더 자주 가까워진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욕망은 항상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때로는 미소와 농담, 팔에 조금 더 오래 머무는 손길과 함께 다가온다. 이런 제스처를 인식한다는 것은 엄격한 판단이 아니라 성숙한 관찰이다. 개인적인 공간이 존중될 때 관계는 신뢰 위에 세워질 수 있다. 그러나 첫 인사부터 사소해 보이는 그 제스처 속에서 그 경계가 침범된다면 불균형한 역동이 시작된다. 그리고 당신은 변명할 필요 없이 경계를 세울 권리가 있다.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의 몸이 누군가가 너무 빨리, 너무 가까이 다가왔다고 말한다면, 아직 그 자격을 얻지 못했음에도 그렇게 했다면, 가장 지혜로운 일은 그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감정적 갈등으로 번지기 전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닌 특정한 접촉이 있다. 당신이 지나갈 때 허리를 스치는 가벼운 손길, 대화 중 팔 위에 올려지는 손. 겉보기에 무해한 듯 보이지만 밀리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반복되는 제스처다. 이런 움직임은 이성적으로 계산된 것이 아니라 이름 붙여지지 않은 영역을 시험하려는 원초적 본능에서 비롯된다. 남성이 욕망할 때 그는 종종 이런 추가적인 접촉을 사용한다. 그것은 눈에 띄지 않게 위장된 신체 접촉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피며 영역을 탐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제스처는 반드시 불편함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정보다. 당신의 몸이 긴장하는가, 아니면 이완하는가, 살짝 물러서는가, 아니면 가까이 머무르는가. 행동심리학은 이것을 수용성 테스트라는 고대적 전략으로 설명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제스처를 사용하는 남성 자신조차 그것을 완전히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친절하고 자연스럽고 심지어 매력적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의 몸은 다른 논리에 따른다. 그것은 허용을 신호로 읽으며 그 거리를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한다. 많은 여성들이 이런 제스처에 혼란을 느낀다. 왜냐하면 그 접촉이 결코 거칠지 않기 때문이다. 종종 부드럽고 섬세하며 심지어는 우아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당신 안의 무언가는 여전히 편안하지 않다고 느낀다. 여기서 가장 흔한 함정 중 하나가 드러난다. 바로 자기 기만이다. 아마 내가 과민한 걸 거야. 분명 그의 의도는 아니었겠지. 그러나 머릿속에 울리는 그 미묘하고 불편한 속삭임은 이미 신호다. 만약 접촉이 진실하다면 당신의 몸은 아무 조항 없이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것이 숨겨진 욕망에서 비롯된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는 반응한다. 그리고 바로 그 반응 속에 당신의 감정적 나침반이 존재한다. 이런 제스처를 알아차리는 의미는 곧장 거절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이
진정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다. 이런 추가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남성이 항상 단순히 성관계만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확신을 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유혹을 시도하기도 하며, 때로는 단순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연결 욕구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서 오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그리고 그 영향이 당신의 경계를 흔들 때는 멈추어 서서 당신의 몸이 말하려는 것을 들어야 한다. 경계를 세우기 위해 외부적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 명백히 불쾌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당신은 그건 나에게 불편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직관은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스치는 접촉, 불필요한 근접, 반복되는 제스처 같은 작은 신호들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은 종종 억눌려 온 감정적 지능을 회복하는 것이다. 당신의 몸은 이미 알고 있다. 인사 속에 불필요한 접촉이 들어있을 때마다, 과한 제스처가 보일 때마다 그것은 하나의 힌트다. 그것은 상대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접촉을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주체임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목소리의 톤은 가장 간과되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심장한 욕망의 신호다. 남성이 신체적 매력을 느낄 때 그의 몸은 목소리의 미묘한 변화를 통해 반응한다. 때로는 말의 속도를 늦추어 각 음절마다 감정적 흔적을 남기려 한다. 때로는 목소리가 더 낮고 더 따뜻하고 거의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려는 듯한 울림을 가진다. 심지어 당신의 이름조차 마치 특별한 의미를 지닌 단어처럼 다른 울림으로 발음한다. 이 변화는 이성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설명할 수 없는 감각으로 다가와 내면에 자리 잡는다. 이런 목소리 변화는 학습된 행동이 아니라 자율신경계가 욕망 앞에서 일으키는 반사적 반응이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시도이며 더 남성적으로 보이려 하고 매력을 발산하려 하며 감정적 공명을 불러 일으키려 한다. 많은 남성들은 말하지 않더라도 목소리가 강력한 도구임을 알고 있다. 그들은 종종 매력을 느낄 때 느리고 전략적인 멈춤을 두며 말한다. 마치 각 단어가 정교한 게임의 일부인 것처럼. 상처와 경험을 지닌 성인 여성들에게 이런 변화는 사소해 보일 수도 있다. 그건 그냥 그의 말투일 뿐이야. 그러나 그의 목소리가 당신을 보자 달라지고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가 더 낮고 더 풍부하고 더 길게 들린다면 그 배경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목소리의 변화는 우연이 아니다. 몸은 욕망 앞에서 이성보다 먼저 반응하며 목소리는 가장 먼저 적응하는 도구 중 하나다. 이 신호가 어려운 이유는 귀에 깊지 않으면 감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신체 접촉이나 거리 침범과 달리 목소리는 즉각적인 경보를 울리지 않는다. 오히려 더 편안하고 더 이완된 듯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 편안함조차 유혹의 형태일 수 있다. 듣기에 좋은 모든 것이 순수한 곳에서 비롯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 말해졌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말해졌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다. 걸음을 옮기지 않고도 다가오려는 목소리가 있다. 물리적 접촉 없이도 당신을 만지려는 목소리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성공한다. 의도를 담아 발화된 언어는 감정 상태를 바꾸는 힘을 가진다. 음향학이나 심리학을 몰라도 된다. 이미 내면 깊이 알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순간의 목소리는 중립적이지 않다. 이 안녕하세요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무언가를 향해 열린 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놓인다. 이 톤을 당신의 감정 공간 안으로 얼마나 들일 것인가. 여러 신호들이 결합될 때
길어진 포옹, 아래로 향한 시선, 암시로 가득한 유머, 좁혀진 거리, 더듬는 접촉, 변한 목소리. 여성의 몸은 의식하지 못해도 정보를 모으기 시작한다. 그것은 언제나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때로는 가벼운 불안으로, 때로는 내적 갈등으로 느껴진다. 한쪽은 주어진 관심에 만족하지만 다른 한쪽은 원치 않는 경계 침범을 감지한다. 바로 이 긴장 속에서 많은 여성들이 갇혀버린다. 자신이 경험한 것이 실제였는지 아니면 과장된 해석인지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다. 몸은 해석하지 않는다. 몸은 느낀다. 남성이 성적 욕망에서 비롯된 행동을 할 때 설령 말하지 않아도 그는 신호를 남긴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 분명한 메시지가 된다. 그의 말이 필요 없다. 그의 몸짓은 이미 충분히 말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감지했다면, 인사와 제스처, 시선 속에서 반복되는 그 패턴을 느꼈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상상한 것이 아니다. 당신은 현실을 읽은 것이다. 단지 그동안 무시하라고 배워온 곳에서. 많은 성인 여성들은 차갑게 보일까, 지나치다고 평가받을까, 까다롭다고 여겨질까 두려워하면서 이 내면의 인식을 억눌러 왔다.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하도록 배워왔다. 불편함을 과민 반응으로 치부하고 처음부터 내면 깊숙이 알고 있던 것을 합리화하도록 배워왔다. 그러나 동의 없이 드러나는 타인의 욕망이 호감이나 친절로 위장될 때 넘어서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다. 이 경계는 생각이 아니라 감각으로 느껴진다. 그것은 가슴과 배, 호흡 속에 드러난다. 모든 인사를 신문으로 바꾸거나 끊임없는 불신 속에 살라는 뜻이 아니다. 단지 직관을 감정적 정보의 정당한 원천으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여러 다른 제스처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면 그것은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메시지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듣고 해석하며 그에 따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죄책감이나 과민하다는 두려움 없이. 감정심리학은 모든 남성을 불신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을 더 신뢰하고 오랫동안 무시하라고 배워온 것을 명확히 보도록 돕는다. 왜냐하면 겉보기에는 사소한 인사 뒤에도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의도가 당신의 경계, 가치, 삶의 순간과 맞지 않는다면 그것을 멈추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분노나 대립이 아니라 명확함으로써. 상황을 알면 당신은 반응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감정적 존엄의 한 형태다. 문제는 남성이 욕망을 느끼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다. 욕망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에너지이자 우리의 생물학과 감정 세계의 일부다. 중요한 지점은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며 타인의 감정적 물리적 공간을 존중하는지다. 과장된 카리스마, 불필요한 접촉, 과도한 접근, 목소리의 미묘한 변화로 인사하는 남성은 반드시 해를 끼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충동이 의식적 의도보다 행동을 더 강하게 이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많은 성인 여성들은 오랜 관계, 아픔과 배움의 경험을 지닌 채 어려운 선택 앞에 선다. 첫 순간의 감각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 침묵할 것인가? 때로는 경계를 세우는 것이 조화로움을 깨뜨리는 과잉 반응처럼 보인다. 그러나 침묵의 대가는 더 크다. 자신의 인식을 무시하면 타인에게 더 나아가도록 허용할 뿐 아니라 자신의 감정적 지혜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이 된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세월 속에서 형성된 내면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것이다. 자기 돌봄은 큰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작은 내적 확인에서 시작된다.
이 인사가 중립적이지 않았음을 알아차리는 것. 이 제스처가 당신을 다치게 했거나 무시했음을 인정하는 것. 관계를 바라보는 데 있어 당신의 불안을 존중하는 것. 왜냐하면 인사 속에 일어난 일이 종종 더 큰 역동의 전조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제때 인식되지 않으면 당신의 경계가 흐려지고 당신의 욕구가 타인의 욕망에 종속되는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남성의 욕망을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자신의 직관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다. 이 직관은 증거가 없어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다. 먼저 느끼고 그 다음 생각한다. 그리고 그 직관에 귀 기울이면 관계의 방향을 처음부터 바꿀 수 있다. 당신이 느낀 것을 존중할 때 당신은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 여기에 한 여성이 있다. 존재하고 의식적이며 존중받아야 할 감정적 공간을 지닌 사람. 이것은 단단해지거나 벽을 쌓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자신 안에 더 단단히 뿌리내리라는 뜻이다. 누군가 당신의 공간에 들어올 때 자신에게 머무르라는 것이다. 욕망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제스처로 위장되거나 침묵 속에 숨겨지거나 합의되지 않은 게임으로 포장될 때다. 당신은 참여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그 게임을 할 의무가 없다. 그것이 진정한 감정적 자유다. 아니, 이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긴 설명도 죄책감도 과도하다는 두려움도 없이 단지 당신의 인식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여성은 외부의 확인이 필요 없음을 깨닫는 거의 보이지 않는 순간을 경험한다. 자신이 느끼는 것에 이미 신뢰할 수 있다는 인식. 그 순간은 많은 경험, 무시된 침묵, 억눌린 직관, 작은 제스처에서 시작했으나 결국 감정적 명확성을 잠식한 관계들을 거친 후 찾아온다. 남성이 욕망 속에서 어떻게 인사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추측이나 과도한 경계심의 훈련이 아니다. 그것은 더 현존하는 삶으로의 초대다. 만남의 첫 몇 초, 그 짧은 인사 속에 이미 존중으로 자라날지 혼란으로 자라날지의 씨앗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정직하게 본다면, 줄 사이를 읽도록 스스로를 허용한다면 제스처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몸이 기울고 목소리가 낮아지고 시선이 흘러가며 손이 시험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소한 것이 아니라 주의를 요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일부다. 욕망이 위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감정적 동의가 가장 미묘한 순간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단순한 미소로만이 아니라 아직 말하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다가올 때 그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당신은 살아온 사람, 사랑하고 아픔과 기쁨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당신의 감정 에너지를 누구와 나눌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 당신은 처음부터 분명히 할 권리가 있다. 존중은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어떻게 당신에게 다가오는지,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조율하는지, 욕망을 예의로 위장하지 않고 어떻게 당신의 공간을 존중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감정적 성숙이란 결국 과거에는 놓쳤던 것을 보게 되는 능력, 그리고 그 지식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이다. 당신은 자신의 경계를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 원치 않는 무게를 지닌 인사에서 물러날 때 스스로를 설명할 필요도 없다. 단단해질 필요도 두려움 속에 살 필요도 없다. 단지 불안을 느낀 순간 다시 자신에게 돌아와 호흡하고 감각을 인정하는 것. 증거는 필요 없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당신의 감정이다. 그리고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조여들고 긴장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제스처, 그 목소리, 그 가까움이 당신에게 해롭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다. 이것은 판단하라는 부름이 아니라 의식하라는 부름이다. 열린 눈과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초대다.
당신의 몸이 누군가가 너무 일찍, 너무 가까이 다가왔다고 말할 때 그것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갈 관계의 방식에 대한 문제다. 그리고 당신은 욕망이 숨겨지거나 강요되지 않고 존중과 명확함, 동의를 통해 소통되는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다. 진정한 욕망은 강요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가서지 않고 기다린다. 그것은 시험하지 않고 묻는다. 그것은 타인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고 초대될 때 비로소 들어온다.